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에머리츠 영상 좀 찍어드릴 건데, 이거 왜 찍냐면,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대마 관련돼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대마 관련주. 자, 트럼프도 찬성한 거 보면, 대마 관련주, 이렇게, 오성, 에머리츠,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테마의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아침에 대만 관련 촬영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장 후반에 그쵸? 우리바이오 상한가 5성 20%, 화일 15%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에머리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머리지. 이 종목. 이 종목도 대마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그죠? 하한가를 갔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가 자체가. 요렇게 하한가에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가 대장주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대장주로 갈 것 같다. 근데 이 주가가 쭉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해봤는데 좀 아주 특이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제가 봤을 땐 작전주가 맞는 것 같은데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정지를 좀 당했어요. 보이시죠? 요렇게 거의 한 2년 동안 정지를 당하다가 주가가 다시 거래 재개가 되고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원래 어떤 친구냐면 뉴프라이드라는 친구예요. 뉴프라이드. 얘네가 과거에 엄청난 작전주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상승을 만든 애들이요. 미쳤죠. 얼마예요? 주가 자체가? 이 과거에 5,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렸어요? 5,000원에서 11만원까지. 그죠? 20배를 올린 애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영광이 있던 애들이요. 근데 작전을 치고, 그죠? 마지막 설거지까지 해먹고, 어떻게 거래 정지가 됐다. 그럼 사실상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요. 그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낼 수 있다. 근데 다시 작전 안 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 다시 한번 작전을 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거래 재개. 거래 재개를 시킨 후에, 어떻게? 다시 주가를 뺐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거래 재개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거래 재개를 시켰다라는 것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돈을 썼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썼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다?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다. 그죠? 아니 거래 정지시킨 이후에 그 상패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회사를 살려놨단 말이야. 근데 주가 이런 식으로 빼고 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전의 시작 단계인 것 같다 일단 생각이 되고 이 부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거래량은 보죠. 거래량 갑자기 바닥에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죠? 자 2,800만 주의 거래량 어디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요? 들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여기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많은 거래가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 핵심은 이게 빠진 게 아니라 올라왔고 하락하는 추세 있죠. 이 하락하는 추세. 이 추세를 돌려놨다는 거 위로. 물론 우리가 이 꼬리 부분까지 확인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이 꼬리 위에는 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승 추세로 간 건 아니죠. 지금 내려오는 단기적인 흐름을 돌려놓고 상승 추세로 가는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흔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뭐를 보냐면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얘네 거래 정지 후에 회사를 살리는데 어떻게 회사에 돈을 써서 살렸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이 7번의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거래 정지가 2020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 정지가 된 후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어요. 자, 보면은 요쪽에 자, 그죠? 여기 들어왔다. 얼마에 들어왔어요? 주당 600원. 600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보자고요. 아니 이게 600원. 그럼 지금 주가가 1,300원이니까 손해가 아닌 거 아닌가? 손해가 아닌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단 말이야. 요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액면가가 3이잖아요. 3.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액면가가 18로 됐죠. 그럼 곱하기 몇 해야 돼? 곱하기 6 해야 돼요.
곱하기 6. 그럼 얼마예요 이게? 곱하기 6 하면 3,600원이라는 거야. 액면가 얼마예요? 3,600원. 액면가 아니고 들어간 돈이 얼마? 3,600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600원에 얼마예요? 요거 나누기 6 하면 60만 주. 그죠? 3,600원. 하면 얼마일까요, 이게? 한 20억 되나? 68, 20억. 한 20억 되겠네요. 20억. 유상증자 20억 들어왔고, 또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밑에 보면 유상증자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어요. 유상증자. 얼마? 또 20억. 또 20억 40억 들어왔죠. 돈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상증자 또 들어왔어요. 또 얼마 들어왔어요? 또 20억. 그러니까 얼마 들어왔어? 60억. 60억의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유상증자 또 들어왔죠. 여기서. 얼마? 여기서 270만 주니까 거의 한 40억? 그럼 총 유상증자가 10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요 부분에서 전환사채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죠? 전환사채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래 정지가 당하고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전환사채를 살려서 팔아먹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거래 정지가 해제되기 전으로 좀 가보면은 답이 좀 나오는데, 자, 요 부분을 좀 보면, 자, 어디를 보면 좋겠나 봤을 때 거래 정지 전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요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0101 가서 거래정지 풀리기 전을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거래정지가 언제 풀렸더라? 자, 보면 거래정지가 풀린 날이, 자, 2022년도 9월 26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2021년도 9월 26일 반기보고서 요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자, 전환사채가 얼마 남았는지 보면 꽤 많은 전환사채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이었어요. 총 얼마예요? 요게 다 하면 거의 한 150억 정도? 그죠? 1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요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60억을 투자해서 회사를 살려놓고 전환사채 물량을 팔고 톡 간 거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는 작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환사채 물량이 많이 있길래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거래 재개를 시켜서 전환사채 물량을 장 내에서 털어먹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장 내에서 전환사채 물량 나온 거를 분배시켜서 그거를 매집한 이후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큰 금액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작전주라고 생각을 해서 10배 먹을 수 있다, 5배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내 전 재산에 막 50%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조금 우리가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냐면은 내 전체 자산의 5% 미만의 돈을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분명히 이 종목이 작전주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려고 해. 내 재산이 1억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 종목은 내 재산의 5%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5%의 수익, 이거 5%의 자산에 5%만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에머리지라는 이 회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진짜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환사채 물량만 털어먹고 끝내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작전의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작전인 것 같긴 해. 냄새도 나. 그리고 특히 이상한 게 이 구간에서, 아니 오늘 하필, 그죠? 대마주가 폭등하는데, 맞잖아요. 대마주가 다 폭등했는데, 옵송첨단 소재 폭등, 화약품 폭등, 그다음 우리바이오 폭등했는데 얘만 빠졌다? 얘만 오늘 하한가 찍고 올라왔다?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얘만 하한가 왜 갔지? 아니 선생님 봐봐요. 소수 집중 투자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매도로 잡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이탈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매도한 거라고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걸 누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응? 누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지금 이게 갑자기 하한가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작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작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좋은 재료, 그죠? 해리슨 후보만 원래 대마가 허용했는데 트럼프도 대마를 허용한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잖아, 사실상. 맞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도 분명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 뭐라고요? 트럼프도 대마 찬성으로 가는 거 보면 대마 관련주 오성첨단 에머리지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테마의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대마 관련주로 촬영해서 업로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업로드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언제 업로드 했어요? 9시 10분에. 대마 관련주가 4% 5% 오르고 있을 때 업데이트 했단 말이야. 우리가 반등 타이밍 잡을 수 있다. 그죠? 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 구간에서 일단 수상하게 봐야 돼요. 대마 관련주가 다 가는 상황에서 얘 혼자 뺐다. 이상하게 봐야 돼. 대신에 이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확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거 이상해. 작전주 같아. 내 전재산 몰빵.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해, 수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산의 5%의 돈. 내가 주식을 2억으로 해. 1000만 원까지 돼요. 대신 어떻게? 250, 250, 500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그게 안정적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잘라내도 손실폭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1000만 원 한 번에 들어가면 300, 400을 잘라낼 수 있어. 정말 작살나면. 근데 내가 분할 매수로 하면 1000만 원 들어가서 먹는 거는 1000, 2000을 먹을 수 있는데 잘라내는 건 100, 150이면 잘라낸단 말이야. 가성비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대하는 자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체 자산의 5%를 분할 매수로 해서 한다. 쌤, 전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그럼 50만 원으로 하셔야 돼요. 그 기준과 원칙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작전주고 이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좋은 브리핑, 조금 더 제가 찾아낸 브리핑 모두 전부 다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 주포들도 그러니까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움직이는 주포들도 유튜브를 본다. 분명히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회수가 잘 나온 거 보면은 이 새끼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고 그거랑 뭐 거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쪽 위에다가 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 뭐라고 보내면 돼요? 뭐라고 보내면 돼? 히든이라고 그 대마 히든이라고 남겨놓으면 제가 에머리지 보고 문자 남겼다는 거 인지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대마 관련돼서 에머리지 어떤 점이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셔서 내가 에머리지 관련된 내용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010-9201-6329로 뭐라고 내면 돼요? 대마 히든 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에머리지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분석과 숨겨져 있는 재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공시를 뒤져가지고 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대마 관련 모멘텀이지만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서 체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이 대마 관련돼서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작전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전주를 찾아내고 작전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매수매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법들까지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법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